저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월 벌써 7일이네요.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162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그런 말씀들 많이 나누고 계신가요? 나눔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로는 나누는 거를 무척 많이 하고 살죠. 주변에서 제가 뵙는 분들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나눔이라는 것을 많이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나눔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간혹가다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뭔가 어려워서 그런가 하고 돌아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가난한 거죠. 내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여유롭게 바라볼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 물론 뭐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마치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고 그러면은 마음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위축되고 왠지 좀 내가 좀 더 아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뭔가를 더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좀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안 쓰고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쌓고 더 모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공의로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로써 무엇을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야지, 가까워져야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어야지 생각을 하는데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실천이 안 따라주는. 왜 그럴까요? 왠지 괜히 하고 나면 허전할 것 같기도 할까? 아니면은 하는 게 아까워서 뭐 어떤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해타산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계산법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나누고 누군가와 무언가를 교류하고 나눈다라는 자체의 나눔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가 받거나 돌려받거나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모두 뭐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상대에게 받기 위해서 나눠준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베푸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눔도 아니고 결국은 베품도 아닙니다. 또한 봉사도 아니겠죠.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봉사가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이로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봉사이고 나눔이 아닐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오늘 날씨가 너무 좀 많이 흐립니다. 우울하죠. 날씨 참 깨름직한 그런 날씨 같습니다. 맑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눈이 펑펑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어저께 그 눈이 살짝 비치다가 거의 비가 왔습니다. 영상 3도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녁 늦게까지도. 그러다 보니까는 거리는 오히려 깨끗해졌습니다. 도로 많이 빙판진도도 없고 오늘 아침 지금 기온 보니까 영상 5도 4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얼어붙거나 미끄러질 일은 좀 덜하지 않을까. 하여튼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여기 고향 특례시는 특별나서 그런지 몰라도 특례적인 어떤 혜택을 받아서 그런가 예, 거리가 좀 깨끗한 편입니다. 운전하기도 너무 까다롭지 않고 미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뭐. 그래서 눈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눈을 크게 뭐 이렇게 꼭 봐야지 되는 건 아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고생하셔야 되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빗물이었으면 더 좋았을까? 차라리 눈이 아니었으면 비가 되든가 비가 아니면 눈이 되든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대한 아쉬움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왔다 갔다 경계를 하다가 그냥 이대로 만족하자, 감사한 일이다. 왜?
오늘의 그러니까 운행해야 되는 부분들 또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다녀야 할 곳을 생각해 보니까 아, 비가 와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나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런 베품을 나누시고 계시는지 또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이 됐습니다. 나눔이라는 마음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 순수함을 내가 있는 정성껏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성경 말씀에서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했지만 가장 적은 두 렙돈, 그러니까 동전 두 닙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겠죠. 그 동전 두 닙을 그 전부 그 과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가진 것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오히려 많이 낸 것 같지만 적게 낸 것이고 그 적은 것이 전부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눔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베품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데서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으로 살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의 나눔은 사실 많이 까다롭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자기 형편에 따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는 그러한 미묘한 그러한 그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오늘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가, 또 내 이웃과 내 주위, 내 주변의 가정에 또는 혹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인색하고 나누어지고 베풀어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반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고요. 시를 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써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내가 그 상대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고르고 좋게 할 때, 긍정적으로 했을 때 얻어지는 단어와 글귀가 다르고요. 내 마음에 와닿는 생각도 엄청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글을 쓴다고 하면서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산적인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나만을 위한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글이 모양새가 예쁘게 나올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만두를 빚으면 요새 이제 명절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신년이다 보니까 떠오른 게 만두였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가족이 다 모여갖고 이제 만두를 빚죠.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마 같은데 위에다가 평평한 데다가 밀가루를 반죽하셔가지고 이렇게 도르래 방망이 같은 거 그거를 계속 이제 손만두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 이제 겉을 밀가루를 다집니다. 막 다지시고 또 어머니는 막 이렇게 이제 가정들이 그랬죠. 어머니는 또 만두 속을 만들고 막 고기를 다진 거, 야채 다진 거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볶고, 우리는 이제 쭉 사람들은 둘러 앉아서 가족들은 또 그 만들어진 만두 그 피에다가 이렇게 속을 넣어가면서 예쁘게 이제 송편을 빚거나 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끝을 이렇게 예쁘게 고르게 해야지 나중에 잘 산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열심히 잘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예쁘게 빚겠다는 마음보다 사실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살아야지 라는 거에 더 익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쁘게 빚어보려고 그랬지, 예쁘게 빚기 위해서 만두를 예쁘게만 빚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속이 터지게 되고, 예, 그래서 또 꾸중도 듣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그랬던 기억이 살짝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르고 바르게 피를 만들고, 그러니까는 어떤 화자의 대상을 만들고, 그리고 선정한 그 화자에 맞는 어떠한 글에 대한 단어를 찾아내고 그 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단을 단락을,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가는, 이어가는 그러한 방식에 대한 것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를 잘 쓰고 곱게 이쁘게 아름답게 썼을 때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전달되어졌을 때 감성과 감동이 같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대신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 절대 나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주어질 환경도 또 열심도 노력도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 생각과 마음 또 습작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곱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글을 만들어내시고 창작하셨을 때 스스로 갖게 되는 가치나 어떠한 보람도 더 뜻깊고 애틋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시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온 국민이 모두가 시인이 되어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과 따스함, 온화한 온정과 도리와 이치와 순리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 법을 지키면서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적은 글은 얄미운 야옹이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얄미운 고양이라고 안 하고 야옹이라고 했냐면 그냥 그게 더 귀여울 것 같아서요. 왜냐면 벌써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쓰다 보니까 야옹이가 조금 더 얄미울 것 같았습니다. 얄미운 야옹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얄미운 야옹이, 다선 김승호. 세차를 했는데 이를 보고 나와보니 차에 뭔가가 지저분하다. 이게 뭐지? 탔던 번거로운가 어디론가로 이동해야 하는 분주함을 뒤로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고양이의 발자국이다. 허허 그놈 헛웃음과 살며시 짜증이 난다. 잠시 후 그냥 웃었다. 그래 추위에 몸을 녹이려 했나 보다. 왠지 가여운 생각이 들며 하긴 뭐 오후에 눈 온다더라. 오히려 애잔한 그 고양이가 안쓰럽고 걱정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양이 발자국이더라고요. 예, 차 범퍼를 싹 세차를 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고양이들이 보편적으로 근데 차 밑으로 들어가는데 왜 차 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건방진 너 왜 하필이면 내 차 위에 올라왔지? 어떤 놈이지? 찾고 싶었어. 그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고양이도 나름대로의 자신이 어떠한 그 역할이죠. 고양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밑으로 아래 곳으로 내려가는 그 성질이 있잖아요. 동물 짐승마다. 근데 이제 고양이가 그래서 아마 따뜻하니까, 본네트가 따뜻하니까 그쪽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급이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성질의 것을 실천한 거. 보편적으로는 다 고양이들이 차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엔진 밑에 거의 따뜻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길고양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날씨도 추운데 괜찮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지금 뭐 사회 모든 게 그렇죠. 지금 뭐 국정감사도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기한 연장은 됐지만 기한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12구 사태에 대한 그 참사에 대한 아픔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 아픔을 빨리 치유하고 감수할 수 있는, 도려낼 수 있는, 상처를 도려내고 꾸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특히 박형 그 용산구청장뿐만 아니라 그들 그 정치인들의 이야기 말투 참 불편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에 대한 말에 대한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쁜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날씨는 뭐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마음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넘치시는 그러한 우리 다선의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제 일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